국민들께 실망을 드리고 상처를 드린 건 틀림없다. 그래서 그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했습니다. 페북에 올라온 글을 보면 진정성은 느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. 윤석열 후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, 그리고 그 윤석열이 만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뭐뭐만 빼고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5.18과 쿠데타만 빼고 정치는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사람을 죽인 것만 빼고 나머지는 참 성격이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. 보통 우리 그동안 윤석열 후보하면 정말 어떤 게 떠올랐습니까? 공정과 정의, 그런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러한 감동적인 모습을 스스로 많이 잃어버렸다. 결국에는 이제 전두환 옹호 발언 그리고 사과 사진 논란 이런 게 분명히 민심에 영향을 주고 이게 당신까지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까지 꽤 있어 보인다. 심지어는 지각 변동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요. 윤캠프 쪽에서는 결국에는 어쨌든 반문 정서를 가진 국민들의 지지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져온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또 기대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시는지, 과연 이게 추세는 아니다,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. 우리 앵커 말씀 중에 동의하기 어려운 건 전두환 옹호라는 표현입니다. 예. 네, 전두환 관련 발언을 한 것이죠. 네. 아마 어떤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지는 이미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저도 그 시절의 대학생이었고 저는 전두환은 우리 시대의 금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전두환 하면 뭐 저 대학생이었고 아마 윤 후보도 같은 시절에 대학생이었고 대학생 때 법대생으로서 모의 재판을 해서 무기징역 판결까지 한 그 대학생의 역사인식이 저는 지금도 윤 후보가 밝혔듯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. 전두환 시절의 독재가 분명했고 자유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억압했던 거는 두말할 것도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요. 그 시절에 상징되는 거 저희들 학교 캠퍼스에서 사법경찰, 체류탄, 닭장차, 고문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그 시절에 투쟁을 했고 저항을 했고 노력을 했고 그 대표적인 항쟁이 5.18이고 그에 대한 후보의 역사인식은 저는 분명하다. 후보도 그 생각을 밝혔고 그러나 후보가 저는 적절한 표현을 하지 못해서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고 상처를 드린 건 틀림없다. 그래서 그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했습니다. 페북에 올라온 글을 보면 진정성은 느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로 인해서 여론조사에 영향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. 그러니까 이상일 실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단순한 그 실언이나 그동안에 있었던 실수로 보기에는 제가 봐서는 그 윤 후보가 갖고 있었던 그래도 정치는 잘했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고요. 그거에 대해서 대응에 대한 어떤 대처 능력 또한 캠프가 조금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들이 있고요. 또 특히 후보조차도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까지 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6월 29일 날 이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에 들어오면서 출마 선언과 비슷한 선언들을 통해서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윤석열 후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, 그리고 그 윤석열이 만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던 차에 지금 그 전두환 발언과 관련한 그 역사인식의 오류라고 할까요?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11월 5일 파이널로 결정되는 마지막 선거에서도 분명히 큰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. 저는 이렇게 그 역사인식에 대한 얘기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보고 그 인식 자체 좀 문제가 있었던 건 맞고요. 그리고 이제 표현을 할 때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예를 들어서 뭐뭐만 빼고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5.18과 쿠데타만 빼고 정치는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. 근데 보통 우리가 뭐뭐만 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잘한 게 많고 이 빼고라는 게 좀 부수적일 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사람을 죽인 것만 빼고 나머지는 참 성격이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뭐뭐만 빼고 나머지는 다 괜찮다라고 말하기에는 전반적인 평가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좀 인식에 있어서 국민들이 의아했을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. 저는 좀 더 그 새롭고 큰 틀에서
바라보고 있는데요. 그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소환함으로써 스스로를 윤석열 후보 스스로를 20세기 과거로 퇴행시켰다. 그 점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보통 우리 그동안 윤석열 후보하면 정말 어떤 게 떠올랐습니까? 공정과 정의, 문재인 정부로부터 온갖 탄압을 받으면서도 결기를 잃지 않는 그런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러한 감동적인 모습을 스스로 많이 잃어버렸다. 그런 와중에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함으로써 스스로를 미래지향적인 민주주의 지도자가 아니라 과거로 다시 백투더 패스트라고 얘기해야 될까요? 그런 식으로 과거로 스스로 회귀시키는 그러한 부작용을 낳았다. 왜 당내의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까요?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당직자들, 의원들, 위원장들, 당원들 정권 교체 정말 열망하지 않습니까?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물론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흠결도 있을 수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같이 하는 후보님들, 그 후보들 특히 홍준표, 유승민 두 분의 후보는 지난 대선에도 출마를 했던 분이시잖아요. 그런데 저희 당의 당원들은 두 분의 후보로 과연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부족하지만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정치의 좀 변화를 주겠다,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한 다음에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정치 불신을 쌓아왔던 것들 이런 거를 좀 바꾸자는 이런 열망까지 가세가 돼 있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당의 많은 분들이 그래도 윤석열 뭐 이렇게 생각해서 지지한다고 알겠습니다. 저는 생각합니다.